3년의 취준생 기간을 거친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에 제 모든 열정을 회사에 쏟아부었죠. 그 결과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자기 일 잘한다고 소문났더라. 감사합니다, 팀장님. 일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섹시하다던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섹시한가? 네? 농담이야, 농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 팀장님은 유독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편하긴 했지만 신입사원이 팀장에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더욱이 팀장님은 유부녀였습니다. 괜한 소문이 날까 걱정이 되더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신입이랑 같이 진행할게요. 우리 젊은 피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키워주십시오. 에이, 김 대리는 얼굴이 내 타입이 아니야. 우리 신입 잘할 수 있지? 네. 낮에도 일 잘하고 밤에도 일 잘해야 한다. 알지? 밤에도. 네? 농담이야, 농담. 아유, 귀여워. 우리 귀염둥이 밤새 야근하느라 힘들지? 여기 커피. 아, 감사합니다. 어머, 어깨 뭉친 것 좀 봐. 내가 풀어줄게.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돼. 바로바로 풀어줘야 한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야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팀장님의 스킨십도 늘어갔죠. 야, 너 조심해라. 뭐가? 팀장이랑 여러 가지 소문 돌던데 그 팀장님 유부녀인 거 알지? 소문? 무슨 소리야? 이 팀장님이랑 너랑 아니다. 나 먼저 간다. 뭔 소문인데? 야! 왠지 저의 회사 생활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먹을까? 저녁 드시고 가시게요? 애들도 캠프 갔고 남편은 출장 갔고 나 혼자 오늘 밤에 심심해서. 아, 네. 우리 한잔 할까? 아니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뭐야, 약속? 무슨 약속?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약속 있어? 이것 봐라, 풀었으니까. 약속 누군데? 전화해봐. 스피커폰으로 해보라고. 죄송합니다. 가, 술집으로. 내가 잘 아는 곳 있으니까. 회식도 회사의 중요한 업무라고. 결국 저는 술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팀장님은 집에 아무도 없다며 작정하고 술을 들이부으시더군요.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어쭈, 안 마셔? 네. 귀염둥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아, 네. 저도 팀장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아이씨, 눈치가 없네, 사람이.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집으로요? 그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귀염둥이 그냥 자고 가.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 여자친구 있어요. 사귀는 사람 있다고요. 그리고 없다고 해도 팀장님과 불륜 따윈 안 합니다. 저 자꾸 만지시는 것도 정말 불쾌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질러버렸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왜 안 좋은 예감은 딱 들어맞는 것일까요? 다음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사내 게시판 좀 봐. 미치겠네 진짜.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사내 게시판을 확인한 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거기엔 제가 저지른 적도 없는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팀장님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팀장님과 사실 확인을 위해 대면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철저하게 저는 상사를 성희롱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저는 여지를 준 적도 없는데 상사에게 똑부러지게 선을 긋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힘들게 들어온 회사인데 이런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미친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에게는 5년 만난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만난 남자친구였기에 영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장거리 연애는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떨어져 있는 동안 영상통화를 하며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그럼 한국 놀러와. 놀러 가는 거 말고 정말 평생 영원히 보고 싶어. 자기야, 우리 결혼할까? 뭐? 이런 게 어딨어? 프로포즈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술 먹고? 전화로?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 정말 지금 당장 너한테 프로포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 결혼하자. 멋진 공간도 로맨틱한 프로포즈도 아니었지만 내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계속 미뤄졌기에 웨딩 촬영 스케줄이며 식장 예약까지 모든 걸 저 혼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할 때야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보니 걱정이 되더군요. 어디다 연락을 해볼 것도 없고 속을 태우고 있던 중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아들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장례는 가족들끼리 치르고 싶으시다는 남자친구 아버지의 요청에 저는 남자친구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도 배웅할 수 없었던 저는 그날 이후 페인처럼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힘든 나날을 보내던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유학원? 어학연수 당시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모임을 가진다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술자리는 싫었지만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의 사고 소식도 전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추억도 나누기 위해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아무런 말을 못하겠더군요.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술이 한두 잔 들어가기도 전에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만 두고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왜? 왜 그래? 왜 울어? 뭐야 얘? 너 결혼한다고 했지? 우리가 그 이야기 안 했다고 지금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젠 영원히 못 본다고. 못 봐.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남자친구랑 싸웠어? 헤어졌어? 죽었어. 얼마 전에 죽었다고. 언제? 친구들은 제가 목 놓아 울기 시작하자 서로를 어이없이 쳐다보더니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Yo, what's up, man? 스피커폰으로 울리는 목소리는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목소리 그대로인. 사태 파악을 한 친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며칠 후 야! 남자친구는 결혼이 하기 싫어졌는데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가 없어 죽은 척을 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확실히 하기 위해 사람까지 시켜 부모님 행세를 하며 전화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조차 나지 않더군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니.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미안한 건 아니? 넌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 내가 또 죽여도 상관없지? 살려줘!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10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사부터 과거 연인까지 속속들이 아는 진짜 친한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자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인데요. 짠돌이부터 게임돌이, 호빠 선수까지 다양하게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걱정부터 될 정도였죠. 조만간 눈물의 이별주를 마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였습니다.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친구가 새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해준 자리는 여고 동창회였습니다. 여고 동창회에 따라 나오는 남자친구라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자리, 게다가 첫 만남의 자리에서 친구의 남자는 친구의 입에 계속해서 음식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기 다루듯 절대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유별나다는 생각을 했지만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한 애정은 적당한 선이 없었습니다. 여자들끼리만 가는 여행은 걱정돼가지고요. 저 좀 껴도 되죠? 친구들과 시간 맞춰 겨우 잡은 여행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끼더군요. 저와 다른 친구가 불쾌한 티를 냈지만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는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끼리 하는 브라이덜 샤워 장소에도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앞둔 총각 파티에 주인공의 친구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죠. 물론 친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네 남자친구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길 따라와?
너 축하해주려고 간 거잖아. 여러 사람한테 축하받으면 더 좋지 않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낄 때 안 낄 때는 구분하셔야지.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축하해주려고 한 사람한테 할 말이야? 고마워는 못할 망정. 너무한 거 아니냐? 당사자가 싫어. 내가 싫다고. 그럼 자중할 줄도 아셔야지. 친구는 내심 서운한 눈치였지만 제 말을 잘 전달한 건지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저희 모임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였죠. 지난번 일로 미안하다며 축가를 불러주고 싶다고 부탁하더군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어느새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희를 위해 축가를 불러주었죠. 생각보다 노래를 잘 불렀고 로맨틱한 가사는 혹여나 축가를 망치진 않을까 하는 제 걱정을 날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클라이막스를 향할 무렵 결혼식의 주인공인 저와 신랑이 아닌 제 친구 앞으로 다가가더니 나랑 결혼해줄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해줄게. 사랑해. I love you. 세상 최고로 사랑해. 이 프로포즈 안 받아주면 이 결혼식도 다 무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받아줘.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친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준다며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사정한 게 프로포즈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뇨. 완전 좋아. 사랑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친구는 환장을 하며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수락했습니다. 결국 제 결혼식은 친구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에게 따졌지만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친구면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친구의 태도에 왜 그런 남자를 만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하더니 개념 없는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10년지기 친구와 그날 이후 손절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이 짜증나는 커플아. 저에게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멋진 직장, 자기 명의로 된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가. 무엇보다 돈이 많으면서도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자기야, 나 오늘 야근이야. 우리 주말에 만나자. 아이고, 피곤해서 어떡해. 빨리 끝내고 얼른 집 가서 쉬어. 응, 미안. 대신 주말에 재밌게 놀자. 그가 다니는 회사는 야근이 잦은 게임 회사였기에 평일 약속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서프라이즈를 계획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그를 위해 커피와 디저트를 사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에 있는 걸 확인한 저는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잠시 나와서 통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회의 중이라 나가기 힘들다며 이따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기다리기를 30분째. 남자친구가 회식 가는 중이라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 지금 자기 회사 앞인데 언제 나간 거야? 좀 됐어. 그런데 회사 앞이라니? 커피 주려고 잠깐 들렸었어. 지나가면서 나 못 봤어? 오늘 차 안 가지고 와서 팀장님 차 타고 가는 중이지. 지하 주차장으로 와서 못 봤나 보다. 아무튼 나 지금 회식 가는 중이라 자기야 미안해. 말도 없이 찾아갔던 건 제 잘못이었기에 더 이상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출장을 간 그는 2박 3일 동안 간단한 업무 연락 외에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상사와 같이 간 거라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조금 서운해지더군요. 보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친구가 태그를 건 사진이 그의 SNS에 떡하니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더니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거였더군요. 제가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팀장님과 식사 중이라며 뻔뻔하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왔어? 뭐 똑같지. 그래. 저는 어느새 남자친구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차 또 바꿨어? 뭐 한 번씩 타다가 바꾸는 거지 뭐. 근데 왜 오빠 차는 항상 렌터카야? 렌터카? 번호판에 희귀 글자 들어가는 건 렌터카라던데? 아, 이거 우리 삼촌이 렌터카 하는데 이건 좀 달라. 장기 렌트라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아, 그래?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 있잖아. 나 인테리어 비용만 조금 내고 내가 해보면 안 될까? 자기가? 에이, 자기는 커피도 싫어하잖아.
그리고 그 건물 아는 사람 임대해줬어. 아, 그래? 임대 잘 됐네. 월세 받을 거 아니야. 이제 돈 좀 여유 생기겠네? 아, 그게 아빠가 관리하셔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 남자친구는 건물주에 잘 나가는 직장까지 있었으면서 데이트 비용은 매번 더치페이나 제가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태도의 남자친구를 보자 갑자기 등골이 쌓이시더군요. 그럼 그 건물에 지금 뭐 들어왔어? 카페.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보자. 궁금해. 그래?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 소유의 건물에 있다는 카페에 가자고 졸랐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미뤘습니다. 겨우 위치를 알아내 찾아가 봤지만 카페는커녕 건물 한 채 없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런 옷에는 왜 부리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왜? 왜 거짓말한 거야? 회식한 거 맞아? 출장 간 거 맞냐고. 그 차는 오빠 거 맞아? 그 건물은?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사실 집안이 어려워져 건물을 팔아넘겼는데 자존심이 상해 말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변명에 또 변명이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런데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일까 걱정이 된 저는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 함부로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걱정이 된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배를 눌렀죠. 그런데 그 집은 남자친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대식씨 있나요? 네?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집도 직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만난 날이 수두룩한데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왔던 건지 아니 일을 다니긴 하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난 전 남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식씨 핸드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대식인데? 전화를 받은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어머니의 말씀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면에 이런 부탁하기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잠깐 학교에 들어가서. 네? 그게 무슨... 대식이가 어제 사기죄로 구속이 됐다고요. 아무튼 지금 연락을 못하는 상황인데 며칠만 기다려봐요. 다시 나올 테니까. 이게 지금 진짜일까요? 남자친구가 저를 놀리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상식 밖의 거짓말을 하는 남자친구와 상식 밖의 부탁을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동안의 거짓말을 생각하니 남자친구라면 충분히 사기를 치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기칠 만큼 나쁜 애는 아닌데 저한테는 사기를 친 것도 없고요. 도무지 뭐가 진실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대로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와우. 선 많이 보시나요? 예? 아, 네.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저도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까요? 네, 그럽시다. 서로. 연봉은요? 그쪽은요? 집은 있어요? 그쪽은요? 시집살이 있어요? 처가살이 있어요? 어차피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의 시작이었고 아니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할 사이였기에 솔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두 사람은 제법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조건 맞는 사람 중에서 100% 마음 맞기란 힘들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한 조건에 외모도 성격도 괜찮은 사람을 더 이상 찾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이거 너무 꽉 끼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결혼식 앞두고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니까 식장에서는 잘 맞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그런가? 하긴 요즘 야식을... 웁! 임신입니다. 결혼 선물이 되겠네요. 놀랐습니다. 그럴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되다니요. 아이를 낳고 하기엔 너무 늦을 것 같아 결국 배부른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 남편 능력이네. 안 죽었다.
열심히 살아라. 아기 잘 키워. 행복해야 해. 그렇게 저희는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아이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한 가지 아쉽다면 둘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쉽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았지? 나 닮았잖아. 원래 아들은 엄마, 딸은 아빠 닮는다잖아. 자기 둘째 원해? 그럼 자기 닮은 딸 낳던지. 몸에 좋은 거 좀 해줄까? 요즘 시원찮던데. 근데 자기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자기 정말?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더니 왜 그래? 애가 5살도 안 됐는데 닮긴 누구를 닮아? 애가 벌써부터 엄마 아빠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당신 나 의심해? 이혼해줘? 짜증나게. 갑자기 화를 내는 아내도 이상했지만 억울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우리 중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야, 유전자 검사해봐. 유전자 검사? 그래, 요즘 그거 필수 아니냐. 필수는 무슨. 얘가 요즘 세상 물정 모르네. 전 세계적으로 친자 확인 통계를 보면 30%가 지혜가 아니래요. 뭐? 그게 말이 돼? 그럼 전 세계 30%가 아니,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처럼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검사하는 사람들 중에 30%라는 거지. 인구수 대비가 아니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똥꼬에서 피 나오고 졸라 아프네. 검사 받읍시다. 치질 확률 30%입니다. 이거랑 우리나라 인구 다 검사했는데 30%가 치질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니냐. 해봐. 요즘 10만 원에도 해준다던데. 하고 나서 마음 편안하게 깔끔하게 의심해서 미안하다. 더 잘해줄게.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생각해봐. 너랑 똑같이 생긴 옆집 애가 있어. 와이프가 의심해. 그럼 의심을 풀어줘야지. 똑같은 거야. 또 모르지. 애가 병원에서 바뀌었을지도. 왜? 가끔 그런 사건 있다잖아.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의 존재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내의 카드 내역서를 본 저는 아내에게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내역서에는 대학병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 날은 바로 제가 아내에게 애가 누구도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내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푼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컴퓨터로 자동 로그인되는 비밀 SNS 계정에는 아내가 과거 남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 사진들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그 이유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 이유까지. 결국 저는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까지 발각된 것을 알게 되자 울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식 앞두고 전 남자친구랑 이별 여행 갔었는데 딱 한 번이었어. 그때 딱 한 번이었다고. 말해. 검사 결과만. 다른 건 듣기도 싫으니까. 그게 미안해 자기야. 결국 제가 미친 듯이 사랑한 제 아들은 제 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와이프의 전 남자친구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며 단 한 번뿐인 실수였다고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살면서 많은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아내.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또다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겁도 나고 특히 아이와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낸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들고 그렇지만 제가 친자식도 아닌 이 아이를 평생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